스페츠나츠, 러시아 소속의 특수부대를 통칭하는 부대로 보급로 파괴와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최전방 소련 부대의 유래. 이번 편은 H그룹의 최강의 인물 알렉산더 소피아 캐릭터 분석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외지주 리뷰편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피아의 간단 프로필부터 보고 오시죠. 소피아는 호스텔 편에서 제열에게 시스테마를 가르친 스승으로 첫 등장하게 됩니다. H그룹의 회장 홍경영 회장이 어린 시절 홍제열에게 사내 구실 좀 하라며 소피아에게 홍제열의 무술 훈련을 맡긴 것이었죠. 그 후 소피아는 김기명 편에서 최동수가 4대 크루를 결성하고 기획한 곳인 박형석의 자취방을 찾아가는 김기명 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홍경영 회장의 말에 의하면 최동수와 같이 사냥을 하던 당시 최동수가 중구를 통해 겁을 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화가 났던 것인지 자신은 소피아를 수행원으로 두며 자기도 나중에 소피아로 겁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소피아의 힘은 종건과 중구도 대적하기 힘든 캐릭터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형석의 자취방 문을 비스켓 같다며 뜯어내는 모습과 웬만한 맷집을 보유한 퉁형석을 니킥 한 방에 기절시키고 마른 형석 또한 그 모습에 전의를 상실하죠. 이후 홍경영이 박형석을 붙잡고 4대 크루에 대해 물어보자 형석은 종건과 중구에 대해 얘기를 해주며 H그룹과 동맹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1회 3개월사의 정보를 듣고 형석이 잠입을 시도하지만 뚱뚱한 모습에 출입을 거부당하고 돌아오자 홍경영 회장은 소피아에게 박형석의 몸무게를 어떻게든 40kg 감량을 시켜놓으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소피아는 두유노 시스테마라는 발언과 함께 형석을 훈련시키는데 한다는 칭찬들이 죄다 처맞는 재능이다 라는 칭찬일 뿐 가혹한 훈련 등을 통해 형석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훈련 모습 중 형석이 요요가 와서 살이 이전보다 더 찌거나 치킨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폭주하는 형석의 모습을 소피아는 봤었죠. 그렇게 결국 소피아는 박형석의 다이어트를 성공시키고 감격의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소피아의 강함을 설명하기 전 소피아가 전에 소속했던 것은 스페츠나츠, 일명 러시아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그녀가 스페츠나츠라는 사실은 형석을 훈련하는 모습에서 쓰고 있던 스페츠나츠를 상징하는 붉은 베레모와 보트의 문구가 적혀 있어 알렉산더 소피아는 스페츠나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각 나라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는 707 특전사가 대표적이고 미국에는 대테러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그리고 러시아에는 스페츠나츠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스페츠나츠가 되려면 엄청난 훈련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훈련 중 일부는 방탄복을 입은 동료에게 실탄을 장전한 실제 권총을 쏴야 하며 완전 군장으로 2시간 안에 10km를 행군으로 주파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훈련들을 통과한 것이 전 스페츠나츠였던 소피아였으며 소피아는 과거 모시던 대통령을 잃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언급을 본다면 그녀는 스페츠나츠 중 최정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국가근위대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언급했듯 종건과 중구는 소피아에게 감히 견줄 수 없는 힘을 자랑하는 인물로 독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제열에게 시스테마를 가르쳤던 스승이자 전직이 군인이기 때문에 무술 실력 내지는 살상 능력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죠. 스페츠나츠 부대에선 러시아 특수부대답게 시스테마를 사용하는데 소피아는 특이하게도 무기술과 맨몸 무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전통 무술 칼리아르니스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형석과 트레이닝을 하던 시절 무려 나이프를 들고 그 두꺼운 팔로 박형석을 가격하고 찌르려는 회상이 있었습니다. 스페츠나츠다운 실전사항의 훈련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 형석 또한 무기술인 칼리아르니스를 꺼내들며 고낭이라고 불리는 위태공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소피아 역시 칼리아르니스를 쓰는 것으로 형석이 아르니스를 꺼내는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그의 제대로 된 기술은 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최종 기술은 두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언급했던 무기술 시스테마인 카도치니코프의 시스테마고, 두 번째는 크라브마가입니다. 먼저 카도치니코프의 시스테마를 설명하기 전 시스테마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무기술 시스테마와 맨몸 시스테마입니다. 맨몸 시스테마는 소피아가 제열에게 알려줬던 것이며, 주로 짧은 거리에서 많은 수의 단타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무기술 시스테마는 총검과 야전삽, 나이프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석과 소피아의 훈련에서 소피아가 소총을 메고 있는 모습을 통해 무기술 시스테마를 형석에게 알려준 게 아닌가 하는 경우의 수가 있죠. 두 번째 형석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바로 크라브마가입니다. 크라브마가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 창시한 무술이며, 작은 동작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여 중점을 둔 격투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술보다는 신상의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체 방어 시스템의 기술이라고 잘 알려진 모습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형석이 크라브마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지주에선 다양한 각오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박지호는 죽일 각오, 건지태는 죽을 각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도 건지태와 마찬가지로 죽을 각오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내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제일 필요한 기술이 바로 크라브마가라고 생각했죠. 소피아는 전에 시스테마를 가르칠 때 기술은 훌륭하게 알려줬으나 그게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던 언급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형석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찾았던 것이 바로 죽을 각오였죠. 형석은 이런 죽을 각오를 통해 과거 이태성에게서 하늘을 벗어나게 했고, 더 이상 파블로스의 개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박형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젠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낸다는 생각과 죽을 각오를 합쳐 무술 중에 방위 수단으로 뛰어난 기술인 크라브마가를 소피아가 박형석에게 최종 무술 수단으로 알려준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오늘은 소피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피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